안녕하십니까. 마이엠 수학학원에서 의대반 수학 담당하고 있는 신현재 선생님입니다. 예비고1과 예비고2 어머니들 좀 들으시면 좋을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제 소개고요. 일단 저는 서울대학교 졸업했고 지금 마이엠 수학학원에서 이제 의대반 수학 담당하고 있고 지금 고2는 예비고2는 의대반이랑 진성고반을 담당하고 있고요. 예비고1은 지금 이제 의대반이랑 하이퍼반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3 학생들은 작년까지 했었는데 아까 그 합격자 그 수기 나온 학생들도 제가 몇 명이 이제 제 제자들이었고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 얘기도 이따가 좀 같이 곁들여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준비한 거는 이제 내신 5등급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1등급의 의미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이제 9등급제에서는 이제 4%였잖아요. 1등급이 4%고 2등급이 11%니까 내신 뭐 2등급 안에는 들어야지 뭐 인서울 간다 뭐 이랬는데 지금 일단 5등급제가 됐으니까 이제 10%가 됐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됐을 때 처음 선생님들께 얘기한 게 9등급제에서 1등급이 안 나오고 이제 올 2등급 이제 11%가 되겠죠. 올 2등급인 학생들이 그래도 은근히 많이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은 10%가 1등급이니까 올 1등급도 은근히 많이 있겠다 했는데 웬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학교가 이게 서로 아이들끼리 그 등급을 잡아먹으면서 그러면서 올 1등급이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2라는 숫자예요. 5등급에서 2등급은 34%까지거든요. 그러면 전교생의 3분의 1이에요. 근데 2라는 숫자가 왠지 좋아 보이잖아요. 나쁘지 않아 보이잖아요. 1은 아니지만 2는 됐어요.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1등급도 10%인데 2등급은 뭐 11%부터 한다면 34%까지잖아요. 그 안에서도 결국은 뭐 아직 이제 입시를 안 했지만 그 친구들을 대학에서 봤을 때 과연 똑같이 2등급으로 쳐줄 것이냐. 그러면은 당연히 아니겠죠. 다른 그런 학생들도 11%가 아니라 한 30% 정도에 맞추겠죠. 뭐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등급도 마찬가지인데 1등급도 사실 10% 안에 드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실 이제 그 전에 9등급제에 있던 선배들에 비해서 경쟁이 확실히 치열해졌고 그 등수 하나하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 예비고1 학생들이 있으면은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그 5등급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라는 숫자에 현혹되면 안 돼요. 2가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2가 되더라도 뭐냐면 상위권 2. 예를 들어서 뭐 광북 같은 경우 한 300명 된다면은 한 90 몇 등까지가 이제 2등급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한 50등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막 90 몇 등의 이제 2등급이 아니라 50등 안쪽에 있는 2등급.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학생들 학습 부담을 줄여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은 더 이제 힘들어졌죠. 모든 과목이 다 경쟁이 된 거예요. 한 등수라도 더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지금 보면 여기 글씨가 약간 밀렸네요. 일단은 지금 작년에 이제 5등급을 처음 시험을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1등급 컷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보통 이제 9등급제에서 이제 1등급 컷이 90점 한 초중반이었어요. 진성만은 80점대였고, 그러면은 이제 2등급 컷은 80점 중후반이었어요. 그러면은 다른 학교들 똑같이 이제 10%가 1컷이니까, 그럼 얘네들도 다 이제 80점대가 될까 했는데, 처음에 이제 약간 학교들마다 조금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 같아요. 지금 70점 초반이 어디겠어요? 진성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에 올해 그 입시 미달이 저거의 원인이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07 아이들이 좀 잘했고 08 아이들보다 09가 좀 잘했었는데 좀 잘하는 애들이 좀 들어왔고 사실 신입생도 150명밖에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을 너무 어렵게 내가지고 아이들이 물론 제자들 결과는 좋았는데 점수대가 막 다 7, 80점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망했다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이제 1컷이 거의 73점 정도였고 오히려 광북이 1컷이 95였어요. 소아도 95. 그 다음에 뭐 다른 학교 오히려 광명, 광문이랑 비슷하게 그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점수가 완전 인플레가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지금 90점 받은 친구가 50등 돼가지고 2등급 나오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처음에 저렇게 딱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10%를 이렇게 맞추면 분명 기말은 어려울 거다.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광북이랑 소아는 기말이 어려워지고 진성은 다시 쉬워졌어요. 조금 쉬워졌어요. 그래서 2학기는 오히려 진성고가 중간고사 1컷이 93.7 확 올라갔죠. 그 다음에 지금 광북은 80 후반. 좀 내려가서 좀 어렵게 내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조절을 하는 건데, 이제 들어온 학생들을 10%까지 1컷을 끊을 거니까, 이제 어떻게 요거를 맞출 것이냐, 요거였는데, 사실 이제 처음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첫 번째 시험에서 애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학생들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좀 소문도 좀 났을 거고 그런 원인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첫 해다 보니까 이제 난이도가 좀 들쑥날쑥했었고, 근데 이제 문제 출제 경향을 보면은 지금 광명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그 수능 최저를 좀 맞추다 보니까 이제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연히 진성고는 조금 달라졌고요. 지금 광북, 광명 뭐 이런 학교들이 지금 모의고사 문제 기출로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 문제는 당연히 지금 많이 풀어봐야 되고요. 최근에 특히나 광북 소아 같은 경우는 올해 본 거 그것도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비고 1학년이면은 1학년 시험 범위가 2학년 고2 3월 모의고사가 1학년 전범위거든요. 그러면 고2 3월 모의고사 올해 본 거에서도 낸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준비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 책 자이스토리나 이런 거는 없잖아요. 오래 본 거니까 아직 안 실려 있거든요. 그것까지 지금 시험 범위 맞춰서 EBSI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준비해서 보시면 되고, 뭐 학원에서는 제가 다 이렇게 준비해 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는 특히 최근 한 2022년, 21년부터 최근 것까지는 무조건 다 이제 여러 번 풀어봐야 되고, 특히 이제 광북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험은 어려워요. 외부에서 보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거의 프린트에서 나온 거예요. 프린트를 거의 다 줘요. 그래서 프린트를 아이들 거의 몇 번씩 보죠. 5번. 저도 이제 PDF 받아가지고 계속 풀리고 직전 보충 때 풀리고 하는데 대신 문제는 프린트에 실려있는 문제가 어려워요. 모의고사 30번 문제 이런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거를 한두 번 풀어보고 풀 수 있겠는데 하고 갔다가 변형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북을 지원한 학생들이 좀 많을 텐데 광북은 그 프린트를 뭐 몇 장 안 되니까 요거만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진짜 5번 이상씩은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완전히 숙달이 되고 변형된 것도 풀 수 있도록 좀 돼야 되고, 진성고가 조금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 진성고는 요새 EBS 교재를 좀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진성고는 지금 그전에도 사실 이제 뭐 알게 모르게 그 모의고사 문제집 중에 뭐 자이스토리도 있지만 EBS에서 나온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문제집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프린트해서 이렇게 프린트로 아이들 주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지금 아예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EBS 교재가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아예 틀어가지고 1학년부터는 그게 부교재로 지정됐어요. 그래서 부교재에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부교재 지정도 이제 하고 나서 1학기는 너무 어렵게 냈다가 2학기에 쉬워진 게 뭐냐, 부교재에서 많이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익숙한 문제들 많이 연습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컷이 올라간 거고, 그래서 이제 부교재가 있는 학교들은 보면 고2 때부터는 부교재를 조금 좀 입결이 좋은 어려운 학교들은 고2 때부터는 부교재를 수능 특강 많이 씁니다. 진성, 광북, 그 다음에 소아도 마찬가지고 수능 특강을 사실 광북은 수능 특강도 프린트로 줘요. 근데 이제 소아는 그냥 수능 특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진성도 마찬가지. 그래서 부교재가 있다면 당연히 그 부교재는 한 번 당연히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엠 다니게 된다면 저한테 부탁하면 제가 이제 프린트로 해가지고 한 번씩 더 풀고, 그거 변형 문제, 수능 특강 변형 문제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에서 고등학교 문제 딱 올라와서 아이들이 첫 번째 좌절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어제 토요일에도 제가 클리닉 수업을 하는데 이제 하이퍼반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비고일 하이퍼반. 그 친구들이 이제 진도가 이제 1학기 시험 범위 다 진도가 나가서 처음으로 작년에 치러졌던 소아고 기출문제로 클리닉 시간 테스트를 한번 봤어요. 그 10명 학생들 데리고 50분 딱 재고서 딱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제일 못했던 게 당연히 시간 배분. 처음에 이제 좀 풀 수 있다가 막히니까 그거 그냥 붙잡고 있다가 결국 시간을 다 못 써가지고 내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마킹 실수한 친구도 있고, 학원 테스트인데도 마킹 실수해서 허둥지둥 이렇게 내다가, 그 다음에 서술형 뒤에는 아예 손도 못 대고 했는데, 서술형 시험이 배점이 광북하고 소아는 한 5, 6점 정도 되고요. 좀 배점 큰 학교가 진성고는 한 10점, 한 문제당 10점씩 한 3개 나오고, 의외로 광문고가 배점이 큽니다. 광문이 서술형이 2문제가 나오는데 8점 12점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20점이고, 그러니까 앞에 거 풀다가 서술형 놓치면은 20점씩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이제 연습할 때 학교 기출문제를 그대로 좀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서술형 작성인데, 지금 시간 배분과 함께 서술형 작성인데, 이제 시간 배분하고도 이제 연결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들이 이제 하다 보면 서술형 먼저 푸는 아이들이 꼭 생겨요. 서술형 배점이 크니까. 그러면 이제 서술형 뿌듯하게 열심히 잘 썼다고 딱 시계 봤더니 30분 지났어요. 50분 시험 중에. 그럼 망한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부터 푸는 건 절대 안 되고, 당연히 앞에서부터 1번부터 푸는 게 맞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어렵게 킬러 문제를 집어넣은 학교도 있지만, 이제 뭐
대부분은 앞에서부터 좀 쉬워요. 그러면 앞에서 풀다가 서술형 문제가 보통 이제 20점에서 30점 정도가 배정이 돼요. 그럼 문항수로 보면 3, 4문제. 그러면은 20분 전에는 객관식 풀던 거 멈추고 서술형 들어가야 돼요. 그 훈련이 돼야 돼요. 시계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푸는 연습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9시에 딱 시험을 시작했다. 그럼 50분까지거든요. 그러면은 9시 30분에 객관식 풀던 게 있어도 멈추고, 일단 멈추고. 왜냐면 뒤에 남아있는 것들은 대부분 어려운 문제입니다. 멈추고 서술형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서술형을, 그리고 또 하나, 서술형을 이쁘게 시험지에 쓰고 옮겨 적을 시간 없어요. 바로 써야 돼요. 답안지에다 직접 바로 쓰는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서술형은 연필로 쓸 수 없습니다. 볼펜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 계속 연습을 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차이가 확실히 날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아이들 그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내신 대비할 때부터 지금부터 이제 내신 대비할 때까지 해서 기출문제를 보통 한 10번 정도는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 거부터 해가지고 좀 쉬운 학교부터 해가지고 조금 이제 아이들이 좀 내공이 올라가면 조금 어려운 뭐 진성고나 아니면 좀 서울 지역에 좀 모의고사 문제 있는 것도 좀 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풀면서 그 서술형 쓸 때도 이쁘게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받은 질문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 아이가 너무 그 악필인데 이게 서술형에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전혀 아닙니다. 아까 그 최영 선생님 보여주신 그 대학 합격자 중에 그 고대 생명과학과간 김땡땡과 연대 행정학과간 윤땡땡 둘 다 악필이었어요. 정말 악필이고 저도 못 알아볼 정도. 그래가지고 처방을 어떻게 내렸냐? 일단 크게 써라. 알아볼 수 있게 써라. 그 친구들 잘못 풀어서 깎일 수는 있어도 글씨 못 알아봐서 깎인 적은 없어요. 한 명은 진성, 한 명은 광북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글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글씨가 문제가 아니라 서술형은 아이들이 쓰는 연습이 좀 필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안 써본 친구들, 암산 많이 한 친구들은 식만 딸랑 쓰고 그냥 끝내요. 이게 어디에 쓰는 거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감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친구들은 소설을 써놔요. 그냥 길게, 장황하게 쭉 씁니다. 쳐낼 건 쳐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진성이 좀 깔끔한 게 뭐냐면, 진성고는 시험 보고 나서 채점 기준을 공개를 해요. 10점짜리면은 어디까지 쓰면 1점, 어디까지 쓰면 2점, 어디까지 3점 딱딱딱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들어가면 점수를 다 줘요. 근데 안 들어가면 점수가 안 주고. 근데 다른 학교들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점수만 공개하고 서술형 채점에 있으면 교무실로 와서 얘기해. 약간 이러면서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일단 쓸 때는 당연히 논리가 맞아야겠죠? 논리만 맞으면 돼요. 그리고 조심할 거, 너무 선행 과정 갖다 쓰시면 안 돼요. 일단은 진성고는 그냥 선생님이 그냥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했어요. 뭐 2학년 갖다 쓰든 3학년 갖다 쓰든 상관없다. 맞으면 된다. 다른 학교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나 뭐냐면 지금 1학년 2학기 거를 갖다 써도 약간 감점할 수가 있어요. 교육과정상 아직 안 배운 거기 때문에 서술형에다 그걸 갖다 쓰면은 안 돼요. 특히 2학년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배운 내용 안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술형 답안 작성 연습도 좀 충분히 할 필요가 있고, 아까처럼 시간 배분 연습도 좀 필요가 있고요. 자, 요거 마지막은 제가 이제 준비한 거 세 번째 테마랑 좀 비슷한데, 실수가 이제 아이들 다 그러죠? 저 좀 실수였어요. 제 실력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래서 자신만의 오답노트 요것도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예비고 2 학생들이 좀 있을 거고, 예비고 1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하예요. 지금 이제 올해 2학년 되는 아이들부터 이제 요게 이제 내신으로 들어가잖아요. 내신, 그전에도 내신 있었어요. 근데 절대평가였습니다. 절대평가면은 중학교는 ABC 5단계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절대평가는 그때 2015 교육과정은 ABC였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수행평가까지 합쳐가지고 평균 80점만 넘으면 A를 줘요. 그럼 지필 평균으로 뭐 한 65, 70? 이 정도면 돼요. 그럼 어떻게 했었냐면 일선 학교들이 좀 충격적이겠지만 기하 지필을 본 학교가 광명에서 진성고밖에 없어요. 지금 광북, 소아, 광명, 명문 전부 다 그냥 기하는 수행 100%였어요. 그렇게 시험을 보다가 그러다가 진성은 이제 그거를 지필로 봤는데 지필로 봐도 어떻게 됐냐? 아이들이 학습 부담 줄여줘야 되니까 그냥 절대평가니까 중간고사가 대단원 하나예요.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고서 그러면 이제 제가 가르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기하는 그냥 90점 중간고사 범위 작으니까 빡세게 공부해서 90점 넘고 기말고사는 2학년이니까 이제 그때는 수원과 기하, 수투와 기하 이렇게 했거든요. 수투 공부해라. 기하는 중간고사 100점이었으면 기말고사 교과서만 보고 찍어도 60점만 맞으면 90점, 60점 수행하면은 A다.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죠. 이제는 기하가 이제
2022 교육과정부터 이제 상대평가로 바뀌었는데 왜 그러냐면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런 말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 5등급제로 하면서 근데 대신에 모든 과목에 석차를 표기해야 되니까 절대평가라고 했던 그 기하 같은 애들도 다 석차가 표기가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다 보겠죠. 그럼 이제부터 갑자기 이제 아이들은 기하를 바로 이전에 선배들처럼 그냥, 완전 소위 말하는 꿀 빨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기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예비고 1을 지금 진성고랑 광부 아이들인데 이번에 기하 수업을 좀 했어요. 제가 주일에 선행 수업을 했는데 1, 2월 했는데 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진성고에서 1등급, 광부에서 1등급 받는 의대반 친구들이었거든요. 걔네들도 기하를 처음 하니까 엄청 어려워해요. 근데 이제 거의 다 대부분 선행을 했다 친구들을 보면 이제 바뀐 교과죠. 대수, 미적 요거까지는 했는데 기하는 뭐 그냥 한 번도 안 했어요. 확통은 괜찮아요. 확통도 한 번도 안 해도 괜찮은 게 지금 제가 이번에도 확통 처음 하는 2학년 예비고2 했는데 확통 양도 적고 어렵지 않은데 기하가 예전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찬밥 대우를 받았던 게 뭐냐면 지금 두 번째 있는 공간 벡터 있죠. 저 부분이 원래는 2009 교육과정이 있다가 2015에 삭제가 됐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왔어요. 저 부분이 원래 예전에 수능 29번 킬러였거든요. 저 부분이 삭제가 되고 양도 적은 데다 절대평가니까 어려운 확통만큼 쉬운 과목은 아니지만 공부 양도 적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절대평가니까 기하 뭐 안 해도 되지 약간 이랬던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고2의 내신의 변수는 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학교를 보니까 저게 이제 한 학기 컬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하고는 내년에 소하고는 1학기에 있어요. 1학기에 대수랑 기하를 고2 학생들이 같이 해야 돼요. 물론 선택입니다. 저거 말고 영어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선택을 했으면은 대수랑 기하 2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북이랑 진성은 2학기에 있어요. 그럼 미적분 1이랑 기하를 같이 해야 돼요. 그 2개가. 아까 말했듯이 공간 벡터라는 부분이 어려운데 저기가 추가가 됐고 양도 늘어났는데 미적과 기하를 같이 한다? 벌써 이제 생각만 해도 이제 쉽지가 않죠. 그래서 1학년 때가 사실은 더 공부할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1학년 때 이제 적응 기간을 보시면 되고, 내신이 진짜 갈리는 건 2학년인데, 왜냐면 선택 과목들이 많아요. 과학도 많잖아요. 선택 과목별로 다 석차가 다 표기가 돼야 돼요. 그럼 그 안에서 내신 관리도 되게 힘든데, 지금 수학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기하라는 녀석이 되게 만만치 않고, 저도 이번 해보니까, 그냥 이과라서 무조건 이과에 했는데 갑자기 여학생인데 진성 여학생이 차라리 저는 확통이 맞는 것 같아요. 기하 너무 어려워요. 이런 친구까지 나왔어요. 지금 진성에서 공통수학 1등급 받은 친구도.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고 내용도 어렵고 벡터라는 녀석도 이제 설명이 더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행히 도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1학년이고 예비고 2는 이제 당장 닥쳤으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거고 예비고 1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이나 이제 올해 여름방학이나 늦어도 이제 내년 겨울방학 때쯤에 가볍게 기하 한 번씩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 그랬다가 지금 2학년 때 지금 절대평가도 아닌데 상대평가인데 2개 같이 하다가 결국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겠어요? 선택과 집중. 하나는 버린다. 하나만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기하라는 녀석이 지금 조금 이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지금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자, 그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했는데, 그나마 좀 도움이 되는 걸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실수의 유형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이 지문을 잘못 읽어요. 엉뚱한 답을 구해놔요. 지금 해가지고, 엉뚱한 답을 구해놓고,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제가 이제 계속 테스트 보다 보면은, 답을 꼭 그리고 실수하는 친구가 꼭 해요. 안 하는 친구는 잘 안 하는데, 꼭 지금, 엉뚱한 답 구해놓고서, 다른 거 구했네요. 그러면서, 근데 고등학교 내신은요, 그런 오답도 보기 중에 깔아놔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주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등식 문제 중에서 2차 부등식이라고 돼 있는 거랑 그냥 부등식이라고 돼 있는 거랑 조금 차이를 둬야 되거든요. 그냥 부등식이면은 걔가 1차 부등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착각해서 식을 보니까 2차 식이니까 2차 부등식으로 답을 냈거든요. 근데 그 오답도 보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선택하는 2번, 3번, 4번 중에. 그 다음에 제대로 풀었을 때 그 답도 옆에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냥 엄청 그냥 맞은 줄 알고 넘어가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를 잘못 본 거예요. 이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집중 못 한 거고. 그리고 사실 그거에 대한 대부분은 저는 시간 부족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안 했다가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맨날 시간이 부족한 걸 안 거예요. 아니까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막 다 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다음 걸 넘어가야지 약간 이러면서 그 다음에 문제를 꼼꼼히 잘 안 읽게 돼요. 시간 부족의 이 원인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 부족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까 말했듯이 시간은 보통 이제 내신은 50분에 한 22~3문제 봅니다. 진성고만 유일하게 60분이고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는 100분이잖아요. 100분에 30문제예요. 근데 거기다 아까 호연쌤도 얘기했지만 2점, 3점짜리 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모의고사가 맞는 것 같고 내신은 좀 어려워요. 그 친구들은 시간 배분 연습, 속도감 있게 푸는 연습이 안 된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제가 강조하는 건데 이걸 근데 꾸준히 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평소에도 숙제할 때나 어떤 문제 풀 때 시간을 체크하면서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스탑워치 같은 걸 놓고 예를 들어서 뭐 학원 숙제가 40문제가 줬다. 40문제 풀어야 된다. 그냥 틈날 때마다 푸는 게 아니라 20문제씩 끊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20문제, 한 문제에 조금 빠듯하게 한 2분 30초? 그 정도? 2분 30초 정도를 잡는 게 좋아요. 10문제면 25분? 왜냐면 이제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 한 문제에 5분 이상 넘어가는 게 있으면 그거 잡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술형 못 풀어요. 한 문제 50분에 23문제잖아요. 그럼 한 문제 2분 정도씩이거든요. 평소에도 그렇게 푸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 이걸 되게 잘 따랐던 친구는 뭐냐면 숙제 검사해보면 자기가 시간 안에 못 풀었던 문제들 뒤에 체크까지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숙제를 내줬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분부터 몇 분까지 풀었고 요거는 시간 초과 약간 이런 식으로 표시해놓은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몸에 좀 익으면은 나중에 그 시험 보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긴장되는데도 일단 몸이 약간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이 문제 너무 내가 오래 끌고 있는 것 같은 하면서 시간을 체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사실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것 중에 그 문제 중에 좀 다른 풀이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해설지나 뭐 이런 데 보면 풀이 엄청 긴 것들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압축시키거나 단축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학원에서 좀 배워가지고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보다 보면은 제가 알려주고 하는데 정리는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게 그 친구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정리해서 보여주기용. 그러면 그 방법대로 자기가 안 풀어봤으니까 평소 다시 시험 볼 때는 소위 말해서 쫄아서 다시 옛날 풀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배우는 의미가 없죠. 제가 알려주거나 시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풀이, 그런 거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부담 없는 학원 숙제나 학원 테스트. 학원 테스트 사실 뭐 좀 못 보면 부모님이 혼나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냥 뭐 기록은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좀 연습을 해보고 자기 게 돼야지 학교 시험에서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그럼 좀 여유가 생겨서 저런 실수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말을 좀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 사칙연산, 부호 실수, 부등호 방향 반대로 쓴 거,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로 쓴 거, 이런 친구들. 얘는 대부분은 암산하는 친구들. 식이 별로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하는데, 간단한 거는 하는데, 문제가 좀 복잡하면은 거기서 이제 저런 게 틀리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선생님, 이거 틀린 것도 오답노트 해야 되나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 오답노트가 사실 더 중요해요. 아이들이 이제 오답노트 정리하다 보면은 모르는 것만 정리한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가 실수한 거 오답노트도 따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려운 거, 모르는 거는 사실 그걸 오답노트 하거나 다시 설명드릴 때 집중력이 확 올라가요. 근데 실수했던 건 오답노트 하면서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러면서 약간 제가 어제 하나 시킨 친구도 마킹 실수도 오답노트 시켰거든요. 그것도 제가 이거 해야 돼요? 이러는데 마킹 실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집중력 부족이에요. 그거를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게 자기 머릿속에 남아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이게 지금 자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기 자신만의 오답노트를 쓰고 적극 활용 써놨잖아요. 저게 뭐냐면 오답노트만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에요. 선생님 저 오답노트 잘 만들었어요. 가져와가지고 보여준 친구도 있어요. 그래 잘했다 했는데 그 다음 그거는 어디 있는지 나중에 못 찾아요. 그냥 오답노트만 만들고 마저 끝이에요. 그거를 자기 눈에 자주 보이는데 특히 자기가 자주 실수했던 것들 있죠. 자주 실수했었던 것들은 저는 이제 간담회 때도 부모님들 말씀드리는데 마치 영어 단어 외우듯이 포스트잇 같은 데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놔도 돼요. 책상이나 냉장고나 이런 데 붙여놓고 내가 자주 실수했던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부호 실수. 어제 뭐 학원 테스트에 뭐 부호 실수해가지고 그거 틀린 거. 뭐 마킹 실수 이런 것들 써놓고 계속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시험 보러 가는 아침에 봐야 돼요. 시험 보기 직전에 봐야 돼요. 그거를. 특히 이제 뭐 자습 시간들 요새 많거든요. 그럼 자습 시간 같은 거 있을 때 막 괜히 어려운 거 풀고 틀린 거 다시 풀어보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실수했던 거 틀린 거 뭐 그냥 메모장에 이렇게 메모해놔도 괜찮고 그런 것들 잠깐 보면 돼요. 1분도 안 걸려요. 내가 그동안 실수했던 나의 흑역사 쭉 보고서 이번 시험에는 이건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고 바로 시험 보는 거랑 그냥 그거 까먹고
또 습관적으로 또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이거 내 실수야, 내 실력 아니야, 약간 이런 친구하고 확실히 이제 성장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고 알았으면 좋겠고, 그런 실수 같은 거를 너무 창피하지 말고 그냥 일단 기록해 놓은 다음에 활용이 중요해요. 특히 시험 보기 전에 그걸 다시 한번 눈에 보고 가면 좀 자각이 되고, 요런 실수는 하지 말자 하면서 자기 실수했던 리스트를 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좀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제 자랑인데, 지금 제가 이제 2학년도 1등급 받은 친구도 있는데 너무 칸이 좀 좁아서 일단 작년에 작년 1학년 아이들 성적만 올려놨어요. 지금 보면은 진성고가 좀 많죠. 자, 작년에 보면 진성고가 148명이었거든요. 150명 입학생 중에 그때 2명 빠져가지고, 올해는 지금 90명 모집인데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빠져서 70명 후반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 혹시 뭐 진성고 있으신 분들도 일단은 제가 긍정적인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은 학생들이 적어도 1등급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저 때도 다른 학교 광북 수아 보면은 지금 지금 변모영 친구랑 황모희 친구 있잖아요. 두 친구 보면은 저기는 학생 수가 292, 272였어요. 29명, 27명에서 거기서 지금 석차가 21등, 22등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학생들 148명이어가지고 지금 저 친구들이 다 지금 지금 현재 고2 의대반이고 작년 의대반 친구들이거든요. 다 같은 반이었어요. 그때 진성고 아이들이 학생 수도 적은데 우리 반에 저렇게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했지만 지금 일단 석차도 괜찮습니다. 2등, 4등, 5등, 9등, 10등. 그래서 지금 저 때 지금 광명고에서 진성고 1등급 제일 많이 배출한 학교가 학원이 마이엠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진성고 시험이 어렵게 나오고 뭐 어떻게 되고 해도 그 시험을 가장 잘 알고 준비한 선생님한테 맡기면 학생 수가 적어도 1등급은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많이 빠졌지만 상당히 상위권 아이들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학생 수는 많이 줄었지만 해볼만 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진성고가 지금 제가 또 하나 좀 팁을 드리면, 올림퍼스 고난도라는 게 지금 이제 부교재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개정 전 거 있죠. 2022 개정된 거, 2015 개정, 거기서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개정 전 거. 근데 물론 당연히 절판이 됐죠. 그래서 PDF가 이제 저는 있어가지고, 저는 그것도 이제 아이들 다 돌리고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진성고 아이들도 학생 수가 적지만 저기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준비하면 되고, 그리고 점수 보시면은 저기 중간고사 때 이땡 우라는 친구 있죠. 71.8. 저 친구가, 아까 70, 완전 극초반이었네요. 저 친구가 그때 14등이었어요. 14등. 15등까지였는데 14등. 딱 문 닫았었나 봐요. 71.8. 근데 기말은 굉장히 쉬워져가지고 점수가 저렇게 확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광북소아는 95점인데 저 친구가 중간고사 때 24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아주 쉽다고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시험이 쉬우면 하나 틀리면은 진짜 불안에 떨면서 1등급이 돼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고, 2개 틀리면은 기말에 역전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시험이 아주 쉬운 것도 좋은 게 아니고, 아주 어려워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말 그대로 공부할 의욕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사실 선생님들도 출제하시면서 좀 고심이 되실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적정한 난이도를 내고 아이들도 이제 끌어가야 되니까 하는데, 일단은 지금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대학 간 친구들 07 아이들이죠. 그때부터 제가 여기 마이에 왔는데 진성고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진성고 시험을 많이 했었고, 진성 광북을 제가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학교들 이제 학부모 계시면은 보내주시면, 어차피 10%잖아요. 그 전에 4% 때도 1등급을 많이 찍었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1등급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관리 테이블인데, 저는 이제 테스트를 클리닉 시간에 봐요. 클리닉 시간에 보는데, 지금 초반에는 단원 테스트를 보다가 이제부터는 진도가 나가면 그때부터는 계속 기출을 봅니다. 똑같이. 학교 기출에서 뭐 편집 안 하고, 사실 이제 조금 위험하긴 해요. 사실은 저작권 때문에. 그래도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더 실전과 같거든요. 똑같이 시간 재고 서술형도 똑같이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 다음 결과는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오다운트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해요. 제가 클리닉이 2시간인데, 테스트 50분 보고 잠깐 쉬었다가 그 자리에서 제가 각자 틀린 오답부터 주고 그 자리에서 풀고 끝나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신 직전 대비 같은 직전에는 테스트 오답부터 그동안 한 학생이 다 틀렸던 거 싹 모아서 한 번 더 풀기도 해요. 그래서 확실히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리에서 보면은 저는 매 시간 영상을 찍습니다. 영상 찍어서 사실 요거는 아이들이 활용 잘하는 아이들은 진짜 저도 감탄할 만큼 활용을 해요.
어떤 친구들은 뭐냐면 단순 복습 용도가 아니라 판서하다가 놓쳐가지고 선생님 수업하다 보니까 칠판에서 쓴 거 필기를 못했어요. 쉬는 시간에 바로 영상 들어가가지고 그거 보고 다시 또 필기한 친구들도 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이 영상을 계속 그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그게 이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같이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볼까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깜빡하고 잠깐 쉬는 시간 이후에 영상 안 켜면 아이들이 영상 안 켰어요. 바로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좀 보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강의 소개인데요. 지금 보면은 요게 이제 1학년 반만 그냥 2개 써놨어요. 그래서 예비고일 의대반은 월수금입니다. 6시에서 8시고요. 클리닉은 제가 토요일에 이제 몰아서 좀 하고 있어요. 2시부터.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지금 고쟁이가 거의 이제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3월부터는 이제 올림포스 고난도, 사실 이게 진성 부교재지만 다른 학교들도 괜찮은 교재예요. 소위 말하는 뭐 블랙라벨이나 이런 교재는 좀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사실 특정 출판사보다는 EBS 거나 모의고사 거를 변형 출제하는 게 학교들도 부담이 좀 적어요. 저게 이제 EBS 교재거든요. 그래서 문제 퀄리티도 괜찮고, 강남 목동에서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행 과목은 지금 미적분 1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적분 1이 지금 이제 이번 달에 끝나요. 그래서 사실 의대반은 좀 선행 좀 많이 했어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다시 3월에는 주일에 선행으로 대수 심화를 한 번 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반 같은 경우는 지금 화목토입니다. 그래서 화목토는 지금 일단은 자이스토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자이스토리. 아까 그 의대반 친구들은 그 중등반에서 제가 이제 그 정관 받을 때 이미 자이스토리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한 거고, 제가 원래 항상 겨울방학에 자이스토리로 모의고사 문제부터 싹 정리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는 고쟁이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 친구들은 이제 대수를 좀 처음 했거나 아니면 한 번 정도 본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대수는 조금 쉬운 걸로 지금 하고 있고, 이 친구들은 지금 일단은 1학기, 이게 3월 1학기도 대수 한 번씩 더 볼 거고, 미적분 같은 경우는 2학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